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범죄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제자로 발생한 사고인데, 광주의 한 대학생이 무면허인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워 범액을 은폐하였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면 대학생이 그 행위들을 수일에 걸쳐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는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형량을 정해서 각 정해진 형량을 합해서 최종형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이를 경합범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해서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대표적인 예가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런 경우 둘 중에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 대학생의 경우 무면허인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은 상상적 경합일까요? 아니면 실체적 경합일까요?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와 사고를 저지른 한 행위는 엄연히 다른 독립된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각각을 독립된 행위로 보더라도 각 행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형이 선고되면 이와 같은 점이 반영돼서 미국처럼 각 범죄마다 형을 변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0년 이런 식으로 선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규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